존경하는 56만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 능곡, 연성, 목감, 매화, 신현동의 지역구인 성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작인가 했는데 어느덧 민선 7기에 끝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으며 부단히 배우고 익히며 노력해왔다고 감히 자부하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시흥시의 총 지휘를 맡으신 시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며, 그럼 본 시정 질문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요구드린 사업 중에 진척이 더딘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7월 21일 제280회 임시회의에서 요구한 법원 유치 문제입니다. 현재 장현 택지지구 내에는 법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유치되어 설치되면 시청역 출입구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법원이 유치 결정 없이 장현지구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시흥시 법원의 건물은 우리가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넘어가면 LH 공사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법원 부지를 매각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요구해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추진 사항과 그에 대한 결과 및 향후 진행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24일 제280회 임시회의에서 요구한 송전선 지중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송전선 지중화는 우리 시흥시 중심의 장현지구의 경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자복은 소래산과 더불어 우리 시흥시의 역사적으로도 소중한 상징적 경관입니다. 인천, 부천에 걸쳐 있는 소래산과 달리 군자복은 우리 시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다듬고 갖고 나가야 할 시흥시의 보물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원에 설치한 거대한 송전탑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세들에게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외부 기관의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송전탑 지중화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인구는 이미 50만을 넘어섰고 6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현 택지지구 조성을 맡은 LH 공사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며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박차를 가하여 해결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9일, 3월 16일 제284회 28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신현동에 관련된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신현동 인구가 9천여 명입니다. 면적은 시흥시에서 두 번째로 넓고 자연 환경은 으뜸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편의시설이 도시 인프라가 없고 거주지와 동떨어진 학교, 공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젊은 부부들이 매일매일 떠나가고 저리 보는 것을 기피하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로부터 혐오받고 있는 시설인 소래 송신소가 50년째 마을 가운데 버티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현동 시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5월 11일 제287회 임시회에 발언한 사항입니다. LH공사가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택지지구 내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시민의 불평 불만이 섞인 간절한 기대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LH공사는 7차례나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주택건설용지 13만 8,016제곱미터와 상업 업무시설용지 10만 2,388제곱미터 총 24만 404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반면에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은 20만 1,288제곱미터 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상가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27.1%의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예정부지였던 비텐 구역은 학교 대신 아파트 용지로 매각되어 LH공사 측에 더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 부지는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하여 당초 9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하였고 그나마 6개소 중 2개는 미정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LH공사 측에서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 시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함께 함에 있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시에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젊은 후배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버선 발로라도 직접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독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본 의원만이라도 맨발로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LH공사가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하여 편의시설 용지를 줄여 주택건설 용지와 상업 업무 용지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LH공사가 장현지구에 거주하는 또 거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에게 사기 행정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지구 주민들이 이 억울함을 시장님께서는 LH공사 측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축소된 편의시설 용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협상하여 보상받을 것인지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남아있는 장현지구의 장현 1초와 고등학교 예정부지 목감 1중, 대하 3초, 은계초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시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9월 14일 제290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장현지구 장현능곡로 중 터널 경사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현능곡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다 보면 경사도가 너무나 심각한 터널을 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사로라면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현능곡로를 달리고 있는 마을버스가 능곡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할 때 주민이 살고 있는 제1풍경채 개용 20일 단독주택단지 1,6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시흥시와 시흥경찰서의 대중교통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상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장현능곡로를 사이에 두고 남측과 북측의 주민이 서로 왕래하며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과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LH공사 측의 장현능곡로 재공사를 요구하던가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민과 약속한 마을버스가 반드시 11월에 운행하고 좌회전이 가능토록 조치하실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9월 14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광역도로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 장현, 목감,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광역곳 교통 개선 대책으로 LH공사에서 8개 노선의 광역도로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 노선이 아직도 설계 중이거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완공 예정이었던 6일 장현 목강간 광역도로도 최초 준공 계획은 21년 말이었습니다만 지금 변경된 계획은 27년으로 6년씩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선행했어야 할 광역도로는 대부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시작된 도로도 진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도로 개통을 지연시킨 LH공사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흥시의 총괄 행정 책임자로서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현지구 사업이 종료되면 시흥의 중심민 시청권역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서로는 물왕저씨 주변과 목감IC 부근에 차량이 몰리면서 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감IC는 지금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출근 시간 지연에 따른 시민들이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는 둔대하 중간 확장 공사만이라도 빨리 완공되어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장현 지하차도와 능곡 지하차도 사이에 진출입을 서둘러 개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태만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의원으로서 만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비루대로로 진입하는 1차선 도로도 2차선으로 빨리 확장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LH공사가 자기들 멋대로 광역도로 공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 시흥시가 마냥 쳐다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국회의원께서 입체 교차를 요구한 만큼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LH공사 측에 요구하여 7개 광역도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후 그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6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발언 내용입니다. 지나간 그간의 사정은 차치하고 우여곡절 끝에 복합환승센터는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트리폴 역세권은 우리 시민의 바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로 계속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언론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시흥의 랜드마크인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상권과 윈윈하는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최초 일반 상업용지에서 허용되던 숙박 의락시설도 없이 없어지고 환승센터는 목적 이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일회일 주식회사나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50% 이상을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 본래 목적에 충실한 공익적 용도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흥시와 LH공사가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일대 상업과 연계된 활성화를 위한 다른 한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17년 6월 공고 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숙박, 의락시설을 일부 허용했지만 2021년 5월 새로운 공시를 통해 숙박, 의락시설 허용을 철회하였습니다. 도시 전문가들로부터는 시흥시 인근에 숙박시설도 없고 의락시설도 없는 복합환승센터는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상권 활성화의 대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트리폴 역세권인 시흥시 랜드마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